안녕하십니까. 암의 2차 예방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효경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캔서 다이어그노시스 앤 스테이징, 종양의 분화도와 병기 체계, 국가 암관리 대책입니다. 1, 2번은 묶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암의 진단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내시경은 내시경을 통해 위 내부를 직접 관찰하면서 종양의 모양, 크기, 위치를 평가하고 동시에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검사이며 증상이 없는 조기 위암의 발견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 진단장치를 붙여 병변을 검사하는 것으로 종양이 위 벽에 얼마나 깊이 침범했는지, 주변 림프절 전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위내시경으로 병변이 점막에 국한되었는지 점막하까지 침범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하면 구분할 수 있어 내시경 절제술을 고려 중인 환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CT는 위암의 병기 결정을 위해 시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조기 위암은 일반 CT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암의 주위 조직 침범 여부와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 수 있는데 CT에서 전이된 림프절은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8mm가 기준입니다. 또한 원격 전이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수술 전 위암의 진행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검사입니다. 다음은 PET-CT입니다. 종양세포가 포도당 대사가 항진되어 있는 것을 이용한 검사로서 주로 진행성 위암 환자에서 원격 전이 여부를 판단하거나 재발을 진단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ET-CT는 M1 스테이지의 증거가 없고 임상적 적응이 고려된다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EUS는 얼리 스테이지로 생각될 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에서는 특별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암 환자의 사진입니다. 왼쪽 위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화살표 표시 부분에 메스가 보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환자의 CT 영상입니다. 화살표 부분 위 벽이 메스로 인해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아데노칼시노마였습니다. 같은 환자의 PET-CT입니다. 노란색의 하이퍼메타볼릭 리전이 보이고 캔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암의 병기와 분화도입니다. 병기와 분화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병기란 암의 퍼짐 정도를 나타냅니다. 종양의 크기, 국소 림프절의 파급 정도, 혈행성 전이 유무를 파악하며 최적의 치료 방법 선택, 예후의 지표, 치료 결과 평가, 정보 교환, 연구조사 등에 이용합니다. 분화도란 종양세포의 분화 정도가 종양 내 유사 분열수와 종양의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NCCN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위암의 병기와 분화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TNM 스테이지를 사용하고 암이 침범한 깊이에 따라 T 스테이지를 나누며 N은 림프노드, M은 디스턴트 메타를 나타냅니다. 위암의 병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분화도는 웰, 모더레이트, 푸얼리로 나누어집니다. 푸얼리로 갈수록 악성도가 높습니다. 대장의 진단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장 내시경은 종양과 장 점막의 유관적 확인, 경계도와 병변의 크기, 모양, 항문연에서부터의 거리 등을 알 수 있습니다. S결장경에서 규명이 안 된 근위부 결장을 관찰하고 내시경을 통해 생검, 전기소작, 용종의 제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맹판까지 진행하여 동시성 대장암 등을 확인해야 하며 폐쇄성 병변이 있을 때는 결장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CT입니다. 인접 장기 및 간전이, 림프절 전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실시하며
수술 전 CT 촬영에 의한 변기 결정은 48에서 77%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종양의 침습은 상행결장, 하행결장 및 직장 주위와 지방과의 경계선의 유지 여부를 판독하여 판별합니다. 장관막, 후복막, 골반 벽의 림프절은 그 크기가 1cm 이상인 경우 양성으로 인지합니다. MRI는 대부분 직장암의 변기 결정이나 간전이 유무를 알기 위해 시행합니다. 수술 절제면에 대한 수술 전 판단, 그리고 항문 괄약근 침범 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T-CT입니다. 원격 전이나 재발을 판정할 때 유용합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ET-CT는 권장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으며 M1 스테이지에서 선택적으로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현재 얼리 스테이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PET-C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직장암의 대장내시경 사진이며 오른쪽은 같은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얼서와 블리딩을 동반하는 엔서클링 매스가 보입니다. MRI를 보시면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직장벽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이 매스이고 직선으로 표시한 동그란 것은 커져 있는 주변 림프절입니다. 매스의 크기가 크고 주변 림프절 전이가 보이지만 주변 조직과의 경계는 잘 유지되어 있어 침범하는 장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직검사 결과는 아데노칼시노마입니다. 대장의 변기 및 분화도입니다. 대장은 TNM 스테이지를 쓰고 있으며 위암과 동일하게 암의 침범 깊이에 따라 T 스테이지를 나눕니다. 다음은 대장암의 변기입니다. 스테이지 3부터 림프노드 전이가 나타납니다. 분화도는 위암과 동일하며 웰, 모더레이트, 푸얼리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간암입니다.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유럽 간학회의 진단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 종괴가 발견된 경우 종괴의 직경이 2cm보다 큰 경우에는 꼭 조직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2가지 이상의 영상검사에서 과혈관성이 확인되거나 1가지 영상검사에서 종괴가 확인되고 알파페토프로테인의 혈중 농도가 400을 초과하면 간암으로 진단합니다. 상기 기준은 영상기기의 발전에 힘입어 간 종괴에 대한 영상 진단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보고들에 근거하고 있는데 간 종괴에 대한 수술 예를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 연구에서는 방사선학적 진단 기준을 적용한 수술 전 진단의 정확도가 98.2%로서 간암에 대한 진단 능력은 민감도 100%, 특이도 98.8%, 정확도 99.1%이었습니다. 한편 2cm 이하의 병변에 대한 연상 진단의 정확도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며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단 방법 중 가장 먼저 종양 표지자를 보겠습니다. 고위험군에서 간암의 발생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과 간 내에 관찰되는 종괴를 간암으로 확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FP, 태아혈청 당 단백질로서 간암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종양 표지자입니다. 수치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조직검사 없이 간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AFP의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피부과는 간암 환자의 67%에서 수치가 증가됨이 보고되었고 AFP와는 독립적으로 관찰되며 간암 진단의 민감도를 올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2가지 종양 표지자의 상호 보완성은 작은 크기의 간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의학적 진단입니다. 초음파는 다양한 평면으로 실시간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선별 검사에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최근 초음파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선별 검사의 차원을 넘어 감별 진단과 치료 효과의 판정 등 보다 고차원적인 진단기기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늑골에 의해 가려질 수 있고
검사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질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주관적인 검사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CT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단법으로 조형 증강을 이용해 간 실질과 종괴의 혈액순환의 차이를 이용하여 진단합니다. MRI는 CT 검사 후 병변의 특성화를 위해 더 필요하거나 더 작은 간암 검출의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며 세포 특이적 조형제와 약물을 사용하여 정상 조직과 비정상 조직을 구분하는 데 진단적 특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 왼쪽 파지티브 이미징은 초음파에서 병변이 보일 때를 의미합니다. 초음파와 AFP가 파지티브일 때 CT 또는 MRI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암의 MRI 영상입니다. 세그먼트 5, 6번에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알파페토 프로테인 수치는 117.1이었고 피부카2는 25.86이었습니다. 영상과 랩 수치를 종합해 간암에 합당한 소견으로 조직 검사를 따로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환자의 간 초음파 사진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튜머고 오른쪽은 펫CT 영상입니다. 펫CT는 수술 전 타장기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MRI에서 보였던 동일한 부분에서 메스가 보이고 있으나 FDG 섭취가 다른 암들처럼 저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간암은 TNM 스테이지를 쓰고 있으며 메스의 크기에 따라 T 스테이지를 나눕니다. 병기는 오른쪽과 같고 분화도는 GX부터 그레이드 4까지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유방암입니다. 먼저 진단 방법으로 유방 촬영술이 있습니다. 유방 촬영술은 모든 유방 질환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엑스레이를 이용하며 다른 조직에 흡수되는 엑스레이의 양의 차이를 영상화합니다. 그리고 국가 암검진 선발 검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평면 영상인 유방 촬영술과는 달리 단층 영상으로서 겹침이 없이 서로 다른 에크를 가진 정상 및 이상 구조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 촬영술로 포함시키기 힘든 변연부나 애과부, 그리고 깊은 곳에 위치한 병변의 평가 및 조직 검사 유도에 유용합니다. 유방 촬영술에 보완적으로 사용될 경우 유방암 진단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유방 초음파 검사의 정확도는 검사 기기 및 검사자의 질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MRI는 불필요한 조직 검사의 시행을 줄이고 다발성 유방암의 발견, 유방암의 병기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MRI 유도화 조직 검사 또한 가능합니다. 펫CT는 종양의 병기 결정, 재병기 결정과 항암화학요법 후 효과 판정에 이용되며 전신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애과 림프절 전이나 원각 전이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FNA입니다. 비교적 간단히 확진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치료 방침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도가 높으며 환자의 불편이 적고 비용이 저렴하며 외래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유도화에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며 실시간으로 초음파 영상을 보면서 바늘을 병변 내에 위치시킵니다. 시술자의 부주의로 기흉과 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펫CT와 브레스트 MRI는 옵셔널로 되어 있지만 현재 한국의 임상에서는 수술을 앞둔 상황이라면 브레스트 MRI를 거의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메스이며 오른쪽은 같은 환자의 유방 초음파 사진입니다. 크기는 2.3cm 정도 됩니다. FNA 결과 뮤시너스 칼시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같은 환자의 펫CT입니다. 왼쪽 브레스트에 FDG 섭취를 보이는 메스가 있습니다. 캔서 소견에 합당합니다.
유방암은 TNM 스테이지를 쓰고 있으며 튜머의 크기에 따라 T 스테이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N 스테이지와 M 스테이지의 분류 기준입니다. 왼쪽은 유방암의 병기입니다. 오른쪽은 유방암의 분화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SBR 스코어를 기준으로 합니다. SBR 스코어란 관 형성 정도, 핵 이형성증, 유사 분열수를 기준으로 각각 1에서 3점의 점수를 매기게 되고 최종 SBR 스코어는 이 셋의 점수를 합한 것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화도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궁경부암입니다. 진단을 보시면 먼저 종양 표지자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 표지자들을 대상으로 예후 및 치료에 대한 반응, 재발 조기 발견을 위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아직 널리 통용되는 종양 표지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양 표지자는 SCC 항원, 티슈 폴리펩타이드 항원, CEA, CA125 및 사이토케라틴 프라그멘트 21-2입니다. 이들 표지자는 진행성 자궁경부암에서 의미있게 증가되어 있으며 CA125는 상피세포 암종에서는 단지 13에서 21% 정도만 상승하지만 선암종에서는 가장 좋은 종양 표지자 중 하나입니다. MRI는 자궁경부암의 초기 병기 설정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사선 검사입니다. 자궁경부암의 병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확도는 77에서 90% 정도를 보입니다. 수술 전 병기 설정에 대해서는 CT와 동일한 능력을 보이지만 종괴의 모양과 파라메트리알 인베이전에 대해서는 CT보다 MRI가 우위를 보입니다. 다음은 질확대경 검사입니다. 자궁경부의 비정상 부위를 질 확대경으로 확대하여 자세히 보는 것으로 검사가 간단하며 조직 검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ET-CT입니다. 대부분의 자궁경부 종양이 FDG를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PET-CT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일반적으로 PET-CT 섭취가 낮은 자궁경부 선암종은 예외가 됩니다. 초기 병기 설정, 치료 반응 평가 및 재발 발견을 위해 사용합니다. 물질 대사가 활발한 기관이나 염증이 있을 때도 FDG 섭취가 증가할 수 있어서 폐경 전 여성에서는 정상 난소와 자궁에서 FDG 흡수 증가 또는 요관의 부분 활성의 증가가 림프절이나 파라메트리알 조직 병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임상병기 2B에서 4B까지 진행된 병변을 갖는 환자에서 림프절을 발견하는 데 높은 특이도를 보입니다. 반면 임상병기 1에서 2A까지의 초기에서는 PET-CT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미징은 CT, MRI, PET-CT를 의미하며 금연 중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콜포스코피 사진입니다. 자궁경부에 블리딩을 동반하는 병변이 보입니다. 오른쪽은 MRI 사진입니다. 3.8cm 크기이며 바자이나의 안테리얼 월을 침범하는 자궁경부암 소견입니다. 코니제이션을 시행하여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였습니다. 같은 환자의 PET-CT 사진입니다. MRI에서 보였던 부분이 FDG 섭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합당한 소견입니다. 자궁경부암의 병기는 국제산부인과학회 피고에서 정한 서지컬 스테이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륜 깊이와 튜머의 크기와 관련하여 스테이지를 1에서 4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 달아남과의 차이점을 보면 파라아우틱 림프노드 전이는 보통 스테이지 4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궁경부암에서는 스테이지 3C2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에서 자궁경부암의 분화도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폐암입니다. 흉부 X선 촬영은 흉부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검사이고 질환의 전체적인 범위를 파악하거나 변화를 볼 때 유용합니다. 폐암의 진단에 있어서는 폐암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볼 때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그러나 폐병변의 크기가 적어도 5mm 이상은 되어야 단순 X선 촬영에서 보이며 심장 뒤쪽이나 뼈와 겹치는 부위 등의 위치에 따라 병변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위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 폐암은 단순 X선 촬영으로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변을 정확하게 검사하려면 CT를 시행해야 합니다. CT는 흉부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인체 장기에 대한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방사선 노출량도 좀 더 높습니다. 폐암 검진을 위해서는 방사선 양을 8분의 1 정도로 낮춘 저선량 CT로 검사합니다. 흉부 단순 X선 촬영에 비해 약 10배 정도 작은 결절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선량 CT로 폐에 이상이 발견이 되는 경우 좀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주입하고 진단 목적의 흉부 CT를 촬영합니다. 폐암 진단에서 흉부 CT는 폐암의 병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림프절과 종격동 전이 여부, 주변 조직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가래 검사는 기관지나 폐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가래에 포함된 세포와 조직구, 백혈구 등을 검사하여 암세포를 발견해내는 방법입니다. 암이 있다고 해서 가래에 늘 암세포가 섞여드는 것은 아니며 폐 중심부에 위치한 암의 진단율은 높지만 말초 병변인 경우에는 진단율이 낮습니다. 특히 초기 폐암의 경우엔 가래에서 암세포가 나올 가능성이 작습니다. 다음은 기관지 내시경입니다. 기관지에 내시경을 넣어서 암조직의 기관지 침범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병변이 관찰될 경우 기관지 내시경에 포셉 등의 기계를 넣어서 조직 검사 또는 브러싱을 통하여 검사함으로써 암을 확진합니다. 육안상 기관지를 얼마나 침범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수술 등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암은 뇌전이가 가장 잘 되는 암으로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클리니컬 스테이지 2부터는 브레인 MRI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스푸텀, 브론코스코피, 소라센테시스, 바츠 등을 이용한 바이옵시를 통하여 넌스몰셀 런캔서 소견이 나왔을 때 초기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폐암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오른쪽 폐 하엽에 병변이 보이는데 뉴모니아와 감별이 필요한 소견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환자의 CT 영상입니다. 폐 우하엽에 크기가 큰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한 조직검사에서 넌스몰셀 칼시노마 진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환자의 폐CT 영상입니다. 엑스레이와 CT에서 보이던 동일한 우하엽에 FDG 섭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폐암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오른쪽에 이 환자의 본 스캔을 보시면 라이트 펠빅 본의 업테이크가 보입니다. 뼈전이가 있는 환자로 스테이지 4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소세포 폐암의 병기입니다. TNM 스테이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메스의 크기에 따라 T 스테이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스테이지입니다. 소세포 폐암과 비교하면 소세포 폐암은 악성도가 높고 진행이 빨라 스테이지 1, 2, 3를 제한성 병기, 스테이지 4를 확장성 병기로 크게 구분합니다. 폐암의 분화도는 고분화, 중등도 분화, 저분화로 나누며 저분화 암일수록 악성도가 높아 재발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전립선 암입니다. 진단 방법에는 먼저 직장 수지 검사가 있습니다. 전립선이 항문과 직장의 바로 앞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촉진으로 전립선의 크기, 딱딱한 정도와 결절 유무,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리성 특이학원 검사 PSA입니다. 수치가 ml당 4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암을 의심할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염 등에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발 여부 확인에도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다음은 경직장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봉에 젤을 묻혀서 항문으로 삽입하여 전립선을 관찰하며 이상이 관찰된 부위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와 같이 시행하면 전립선암의 진단율을 2배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만으로 전립선암 검진을 하지는 않습니다. MRI는 암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장기 침륜 여부, 전이 등을 알 수 있고 MRI 유도화 조직 검사 또한 가능합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DRE, PSA, 바이옵시, 패밀리 히스토리, 점라인 테스트 등을 언급하고 있고 리스크 그룹을 나누어 이미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MRI 사진입니다. 밤톨같이 생긴 것이 전립선이고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인 전립선 안쪽에 메스가 보입니다. 초음파 유도화 조직검사상 아데노카시노마였고 오른쪽은 본스캔 영상입니다. 전립선암에서 가장 전이가 잘 되는 부위는 뼈입니다. 멀티플한 본메탈을 보이고 있어 스테이지 4에 해당합니다. 전립선암은 T는 병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병리학적 T스테이지에서 T1 분류가 없다는 것이고 주변 장기로 침범 여부와 관련하여 T스테이지 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스테이지입니다. PSA와 그레이드 그룹을 포함하여 병기를 설정하고 있고 그레이드 그룹이란 글리슨 스코어를 말합니다. 글리슨 스코어는 전립선암의 악성도, 분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1에서 5까지의 글리슨 점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분화도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분화도를 점수를 합산하여 나타내므로 종합적인 글리슨 스코어는 2에서 10까지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가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몇 개의 관련 논문을 간략히 발표하겠습니다. 제목은 위내시경 영상에서의 비정상 분류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입니다. 서론 및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내시경 검진자가 증가하면서 의학 전문의들은 방대한 양의 영상들을 진단하게 될 것이며 영상을 판독하고 진단하는 피로도가 영상의 양에 비례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은 의료 영상에서 병변을 검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의학 전문의의 임상적 진단을 보조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방대한 양의 영상 진단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위내시경 영상에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연구 방법은 경상대학교 병원 내시경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여 내시경 영상으로부터 4개의 색상 특징과 2개의 질감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영상에서 획득된 특징들을 이용한 분류기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 리스트 스퀘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 성능 지표로 ROC 커브를 사용했습니다. ROC 커브는 분류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내기 위해 그리는 곡선입니다. 학습 데이터 350장, 테스트 데이터 355장의 특징으로 성능을 검증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ROC 커브의 아래 면적인 AUC 값은 0.85로 일반적인 SVM으로 얻은 결과 0.83보다 0.02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AUC 값은 ROC 커브 하단 영역의 넓이를 구한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고 더 높을수록 더 좋은 분류 성능을 의미합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딥러닝의 최대 단점은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습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본 논문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적은 데이터와 적은 시간에도 중등도의 성능을 가진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비정상 데이터에는 위암을 비롯하여 종양, 용종, 궤양, 출혈을 포함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병변을 모두 비정상이라는 하나의 클래스로 분류하여 실험하였습니다.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병변마다 클래스를 지정하여 다중 클래스 컴퓨터 보조 진단 시스템을 연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논문은 자궁경부암 조직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mRNA의 진단적 유용성입니다. 서론 및 연구 목적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이후로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가 세포검사, 조직검사와 함께 자궁경부암을 진단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HPV 검사에서 음성을 보이는 환자가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HPV 외에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인자들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mRNA 발현량을 실시간 역전사 중암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각 병변에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유전자 표현이 검출되었습니다. 암그룹과 비교한 정상그룹과 CIN3 그룹은 각각 P값 0.05 미만을 나타내었습니다. ROC 곡선을 바탕으로 85%의 민감도와 75%의 특이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값은 기존의 HPV 검사법보다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값이었습니다. 나이, 병변의 심한 정도 등을 포함한 임상 정보를 바탕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 폐경 여부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의 발현량이 높은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예비 연구의 일종으로 추후 연구에서 가능성이 확인된 호르몬과 폐경에 관련된 유전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검체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 대책입니다.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의 전 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두고 추진 과제를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해 암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암등록 통계사업입니다. 목적은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암등록 자료를 생성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국가암통계를 산출함으로써 국가암관리 사업의 정책 개발과 방향 제시, 결과 평가 및 암연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가장 최근 발표는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7년에 발생한 암 환자 및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가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예방 사업입니다. 암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국민이 암예방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지침 제공 및 교육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암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질관리 사업이란 암검진 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암검진 기관을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국가암검진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박지혜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실 내용이라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 환자들의 암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RL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및 지원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암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 서울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지역 단위 암관리 거점 기관이 부족한 실정을 지역 암관리 사업 운영을 통하여 지역 암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암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암센터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다음은 재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용은 암 생존자에 대한 자가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안내, 건강 증진, 불안 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입니다. 다음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입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근거하여 환자의 완화의료 제공 및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앙호스피스 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가 있고 지역별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DB 구축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홍보 등의 사업을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암정보호 사업입니다. 국민들에게 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행태를 증진하며 건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합니다.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